안녕하세요. 연필대로 붓대로 마음대로 연분마두run입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유화로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유화는 재료들이 조금 수치화보다 좀 더 많죠. 파레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름 보조제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일단 오일로 그림 오일 물감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좀 수치화보다는 좀 번거롭죠, 아무래도. 그래도 유화는 또 유화 나름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재료죠.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캔버스 천. 근데 캔버스 천에도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오늘 제가 쓴 건 반아사. 그러니까 캔버스 면천에다가 아사를 한 반쯤 섞어 놓은 반아사천이에요. 그래서 요건 좀 캔버스 천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죠. 좀 더 부드럽고 가격도 조금 더 나가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캔버스 천을 두르기 위한 바깥에 나무 틀,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, 화방에 가면 많이 만들어서 팔아요.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, 다 따로따로 사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쓰죠.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캔버스 천 위에다가 이제 젯소를 발라야 나중에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뒤쪽에 오일, 그러니까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젯소를 바르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. 이제 종이를, 종이가 아니고 캔버스천을 이제 코팅을 한번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. 그리고 이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나무 팔레트를 주로 쓰는데, 좀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뒤에 후처리를 안 해놓으면 저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나무 팔레트 쓰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나무 팔레트 옆에 그 달려 있었던 그 기름통, 유통 작은 거 있죠. 거기 안에다가 린시드 오일과 테라핀 오일을 두 개를 섞어서 쓰는데, 이제 저것도 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뚜껑이 지금 다 굳었죠.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됐죠. 게으름병 때문에 이게 후처리를 항상, 그러니까 유화는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뒤에 재료를 깔끔하게 다듬어 놓으셔야 돼요. 팔레트도 깨끗하게 기름으로 닦아 놓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붓도 기름에다가 좀 테라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좀 씻어 놓고 난 다음에, 아니면 그 붓바리액이라고 또 있어요. 주로 뭐 가정에서 하기엔 그 석유 같은 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붓바리액을 따로 팔아요. 냄새 안 나는. 그래서 그런 데다가 씻고 난 다음에, 그다음에 붓 안에 잔여물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뭐 퐁퐁이나 빨래비누 같은 걸로 깨끗하게 또 씻어 놓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화는 후처리, 뒤에 재료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중요하고, 그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제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새 거를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물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. 수채화 물감에 비해서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, 그 다음에 블랙이랑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화할 때 많이 써요. 수채화는 물로 뭐 채도, 명도 이런 것도 좀 조절하고 그렇지만, 유화 물감은 화이트랑 블랙이라는 물감 그 자체로 명도 채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거든요. 물을 자체를 안 쓰니까.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랑 블랙은 대용량 사이즈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. 그 뭐 큰 거는 200ml 정도?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화이트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도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붓은, 이 붓은 정말, 개인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화붓을 안 써요. 유화 전용 붓을 거의 안 썼죠. 뭐, 최근엔 제가 유화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, 예전에 유화를 할 때조차도 저는 데지털로 되어 있는 유화 전용 붓은 거의 안 썼어요. 왜냐하면 그 데지털이 굉장히 뻐덩뻐덩하고 딱딱해요, 붓이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밀한 묘사를 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주로 거의 이용을 안 했고요. 제가 쓰는 붓은 좀 부드러운 아크릴이랑 유화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붓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붓은 루벤스에서 나온 아크릴이랑 유화 겸용 붓이고요. 그때 뭐 어디 쇼핑몰에서 반값 세일하길래 그냥 제가 세트로 구매를 해서 썼는데, 뭐
질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저거 계속 가끔 아주 가끔 유화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. 유화는 나름대로 매력이 참 있고 깊이감이 있는 재료죠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제반 사항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인제 쪼끔 귀찮죠? 하기가. 후처리도 깔끔하게 해 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인제 제가 이제 최근에 유화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늘은 유화를 한번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요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아 유화는 그리는 방식도 그리는 사람들 따라서 참 정말 너무 다양해요. 다양해서 뭐 특정 지어서 뭐 한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처음에 스케치할 때는 연필 같은 걸로 스케치를 거의 안 해요. 거의 안 하고 그냥 대상물을 보고 전체적인 유화로 이제 그냥 전체적인 프레임을 그냥 잡아서 크게 그냥 칠해 놓고 점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유화를 하는 편이고요.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꼼꼼하게 대상물을 캔버스 천에다가 그려 놓고 인제 거기 위에다가 물감을 발라 가면서 또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죠. 그리고 인제 밑색을 어느 정도 발라 놓고 난 다음엔 그다음에 저는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말려 놓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마른 상태에서 다시 물감을 올려 주거든요. 그러면 물감이 좀 덜 마른 상태에서 위에 올리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잘 안 올라가요. 물감이 발색력이 떨어지고. 그래서 좀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또 밝은 색깔을 올려 놓으면 물감이 또 잘 올라가고 발색력도 또 좋습니다. 그래서 유화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. 모든 그림이 다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라는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여유를 두시고 재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쪼끔 더 해 보시고 유화를 인제 또 자주자주 접해 보시다 보면 또 수채화만큼이나 또 즐겁고 깊이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세요. 이게 유화가 수채화하고는 다른 그런 굉장히 깊이감 있는 매력이 있어요.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? 뭐 좀 아 말로 표현하기 참 그런데 나름 어쨌든 매력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유화 오늘 구경 한번 해 보시고요. 이제 다음번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재료를 비기너들을 위한 재료 처음부터 가장 구매하기 수월하고 다루기 쉬운 재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그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게 제가 그리는 방식이 좀 시간이 걸려요. 좀 밑에 아래쪽에 충분히 했다가 좀 말려 놨다가 인제 또 쪼끔 마르고 나면 또 위에 또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완성은 다 안 했죠, 제가. 근데 인제 다음번에 요거를 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 잎 그리고 그다음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그 위에 코팅하는 또 재료가 있거든요. 그 바니쉬. 바니쉬를 바르면 그림이 훨씬 더 광택 바니쉬를 바르면 그림이 훨씬 더 블링블링해지고 훨씬 더 예뻐져요. 그래서 인제 고거 바르는 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편 영상에 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실 미완의 그림이긴 하지만 뒤쪽 배경이나 요런 부분은 쪼끔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요 정도 영상에서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 하기로 했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위에 바니쉬 바르는 것까지 고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유화를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
감사합니다. 일주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